하마스 리더 야히야 신와르가 10월 17일 날 죽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 초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죠. 하마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반격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가자에서 그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10월 17일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16일이라고도 그러고 17일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17일이라 그래도 무방한데요. 초막절 시작하는 날이거든. 그날이요. 초막절 시작하는 날에 야야 신와르가 죽었습니다. 운구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공개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와르가 이 건물 속에 숨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총을 쏘니까 자기도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분대장 훈련생이라고 그래요. 특수부대가 아니고 분대장 훈련생 한 19살, 20살 이런 군인들이 전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전차포로 여기를 뻥 쏘고 지금 여기 드론을 집어넣었는데 드론을 넣었더니 여기 신와르가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와르가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 좀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드론을 향해서 집어던져요. 그 드론이 잠깐 피하죠. 네, 드론이 쫙 피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비추고 끝이 나요. 신와르인지는 모르고 여기 하마스 대원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총 쏘고 그래도 계속 저항하고 그러니까 전차포로 공격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메르카바 전차가 와가지고 여기에 꽝꽝 2번 전차포를 쐈어요. 근데 이제 밤이잖아요. 이제 밤에 여기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급조 폭발물이나 뭐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군인들이 죽으니까 거기 딱 포위해가지고 아침까지 지킨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3명이 죽어 있는데 한 명이 야히야 신와르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너무 닮아가지고 신체 일부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DNA 조사를 했어요. 신와르 거 맞다. 그 다음에 지문을 조사해 보니까 신와르 거 맞다. 이 치과 기록을 맞춰보니까 신와르 치과 기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히야 신와르가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야히야 신와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962년에 그 가자 남부의 칸 유니스라고 있잖아요. 거기 피난민촌에서 태어났어요. 1987년에 하마스 창립하는데 이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마스 창립하기 전에도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찾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칸 유니스의 도살자다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1988년도에 이스라엘 군인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다수를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붙들려 가지고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 이스라엘에 투옥이 돼 있어요. 원래는 종신형을 4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야히야 신와르는요, 저걸 알아야 이긴다.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서요,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히브리 문학에 대한 거, 시오니즘에 대한 책들, 이런 히브리 문화에 대한 거, 사상에 대한 거를 계속 22년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 죄수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이 감옥에 이 죄수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렇게 감옥에서조차 두목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뇌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야훼 시나르를 수술을 해줬습니다. 내 수술을 하기 전에 야훼 시나르가 겁먹었어요. 그냥 놔두면 죽고 수술해도 100%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수술이 잘 돼서 내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의사한테 애원하면서 내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탱크가 하나 그 메르카바 전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전차포를 쏴가지고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탄 장교도 죽고 거기에 탔던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았어요. 그 한 명 산 사람을 딱 포로로 딱 사로잡아 가지고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길라드 샬리트인데 그 길라드 샬리트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하마스 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기 있는 죄수를 다 풀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감옥에 투옥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다 풀어달라. 그 숫자가 1027명이에요. 우리 길앗 샬리트 상병 이 사람 줄 테니까 1027명 줘. 그럼 바꿔줄게. 안 그러면 안 해. 근데 요 교환 협상에 야훼 시나르의 동생이 하마스 측 협상 대표로 참여하고 야훼 시나르는 지금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하고 이렇게 역할을 해서 1대 1027로 석방이 됩니다. 길앗 샬리트 돌아오고 1027명이 석방이 돼서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데 그때 야훼 시나르도 석방이 돼서 가자로 들어가요. 가자로 들어가니까 뭐 히브리어 잘하지 옛날에 뭐 칸 유니스의 도살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적대적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러던 사람이지 또 감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규합했지 이러니까 단번에 하마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2017년도에는 하니에보다가 더 표를 많이 얻어서 가자 지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하니아는 이제 바깥에 카타르에 가서 살고요. 이 가자 지구는 야훼 시나르가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작년 10월 7일에 알아크사 홍수 작전 이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이 이스라엘 주민이 죽었어요. 군인이 1200명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을 1200명을 죽인 겁니다. 그중에 뭐 군인들도 있죠. 그리고 250명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인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1200명을 죽은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가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원들이 한 절반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뭐 끝까지 항복하지 않죠. 근데 한이에가 7월 31일 날 죽었죠. 그 후임으로 일주일 만에 야훼 시나르가 전체 대외 협상, 군사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지도자가 됐는데 10월 17일 죽었습니다. 분대장 훈련생한테 발견돼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생이 검을 잡았다. 특수부대가 잡은 게 아니고 모사드가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순찰을 돌다 보니까 하마스 대원 3명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총 쏘면서 했더니 건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전차를 지원을 받았죠. 전차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전차가 포격하고 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은 40만 달러 현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이 40만 달러의 현상금은 분대장 훈련생들 이번 전투에 신화를 잡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죠. 신화르가 죽었는데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조끼 속에서 수류탄이 있었고요. 뭐 권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 무기들도 있고 돈도 1,500만 4만 셰켈이 있었고 좀 특별한 거는 신분증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분증이
자기 게 아니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교사의 신분증을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신분증을 왜 남의 신분증 여권을 왜 가지고 다녔을까? 네, 이 야히야 시나르가 죽은 장소가 요 테랄 수탄이라고 요 장소거든요. 여기가 필라델피 코리도라고 바로 이집트 국경 근처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려고 그런 게 아닌가. 가다가 잡히면 신분증 내놔봐. 그럼 신분증을 내놔야 되는데 신와르 뭐 이런 신분증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교사의 신분증을 어디서 뭐 훔쳤는지 뺏었는지 그걸 가지고 해외 생활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신와르가 재건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신이 났어요. 여기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가지고 내 임기 중에 끝을 내야 우리 당이 사는데 이거 선거에 너무 이게 악재가 되고 어려운데 드디어 신와르가 죽었으니까 전쟁을 끝내자. 바이든 대통령은 끝내자 그래요. 또 해리스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끝내자. 전쟁을 끝내면 와 우리가 종전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다들 뭐냐면 종전, 휴전, 인질 빨리 돌려주고 종전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원리를 보면요. 지금 종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인질이 지금 250명이 잡혀갔다가 지금 101명이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101명이 다 살아있겠느냐. 한 절반쯤 죽고 절반쯤 살아있겠지. 살아있는 절반은요. 산채로 돌려받고 죽은 인질은 시신이라도 돌려받아야 끝이 나요. 전쟁이. 성경에 고엘이 크게 4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것은 이 4가지인데 우리는 보통 고엘 그러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알잖아요. 기업을 물러준다. 또 후손의 계대자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준다. 형수와 함께. 그 후손의 계대자. 이 고엘의 역할이잖아요. 3번째 고엘의 역할이 뭐냐면 종의 속량자예요. 우리 친족 중에 누가 노예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안 됐구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사와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와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엘의 역할. 네가 고엘의 역할을 해. 그리고 사로잡혀간 종으로 잡혀간 이 친족은 풀려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그 종의 속량자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인질이 잡혀가 있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잡혀간 그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친족 중에 누가. 그러면요.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고엘 하담을 해야 돼요. 고엘 하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엘 하담이 피거든요. 다음에 피인데 피의 보수자.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친족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그 죽은 피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질이 잡혀가서 죽었어요. 1200명이 죽었어요. 빨리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빨리 평화가 못 온다. 이런 원리를 봐서도 올 수가 없고 또 실제 돌아가는 상황이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잖아요. 그 형이 요나단 네타냐후인데 이 사람은 그 1976년도에 엔테베 작전이라고 있어요. 피에로 그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납치해 가지고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시켜놨어요. 이거를 뭐 우간다까지 누가 가서 찾아옵니까? 뭐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특수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해서 거기 뭐 공항 경비하는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이 특수팀이 그 군대와 경찰을 전부 제압을 하고 들어가서 인질들을 그 승객들을 전부 전원 살려냅니다.
거기 한국 사람도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승객 중에.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들을 전원 사살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팀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팔로미, 그 장교가 나를 따르라. 장교가 앞장을 서가요. 그 너희들이 나가서 돌격 앞으로 싸워. 그리고 장교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팀장이 앞장서서 싸우는 게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 앞장서 있던 팀장 요나탄 네타냐후가 죽었고요. 한 명이 죽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이 죽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인질을 살려와야 된다. 내 형이 그 승객을 살리러 갔다가 죽었는데 이 가만 앉아서 백주 대낮에 새벽에 아침에 해 뜰 때 침투해가지고 1200명을 죽여 250명을 잡아갔으니 네타냐후가 이 형과 같은 피를 가졌다면 그냥 있겠냐 말이죠. 반드시 찾아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다 돌려주면 종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질을 다 찾으면 종전도 되고 휴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평화를 위해서 어떤 협상도 되고 그렇지. 그러면 자꾸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러고 또 프랑스 뭐 세계 각곳에서 빨리 종전해라. 이제 뭐 그 신화로 죽었는데 뭐 하려고 싸우냐. 그 자꾸 주변에 주민들이 죽는다 불쌍하다. 주민들 죽는 거는 불쌍하지요. 근데 인질을 돌려주면 안 죽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병사 한 명을 살려서 데려오기 위해서 1027명의 그 포로를 석방을 했습니다. 1대 1027로 맞교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군 포로가 북한에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주 기도하지만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6명이 있어요. 명단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도보다리에서 대화할 때 USB만 주지 말고 그 USB에 그 우리 국민 명단 6명 있습니다. 그 좀 보시고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으면 안 풀어줬을까요? 저는 당장 풀어줬으리라고 생각해요. 명령 내려가지고 자 특별히 대통령 남쪽 대통령 부탁이니까 1323 풀어주라고 풀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 했으면 풀려났을 겁니다. 1027대 1로 교환하는 이스라엘하고 본국 국민이 잡혀 있는데 그 잡혀 있는 국민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평화 우리 평화 하하 평화 좋은 거지. 국군 포로 장무환 씨 얘기인데요.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아, 나 국군 포로인데 대사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나 지금 중국에 탈북에 나와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대사관 직원이요. 아, 없죠. 내가 국군 포로인데. 아, 없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거 언론에 나왔었어요. 국군 포로라 그러면 뻘떡 일어나야죠. 뻘떡 일어나죠. 경례를 탁 붙이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어디십니까? 즉시 우리가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줄 수 없대요. 국군 포로 못 도와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인질을 석방할 수가 없다. 하마스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장을 선출했어요. 새롭게 선출된 수장이 칼레드 마샬인데 이 사람은 1997년도에 귀에 모사드의 독침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르단에서 독침을 맞았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사드 요원 2명이 요르단 경호원에게 잡혔어요. 요르단 국왕이 이스라엘에 막 강하게 막 항의하고 또 그때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클린턴이 막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해독제가 있대요. 그 해독제. 근데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대요. 그 모사드 국장이 직접 해독제를 들고 요르단에 가가지고
해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협상가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협상가라 그러면 야, 인질 빨리 돌려주자. 지금 주민이 죽어나가니까 빨리 돌려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또 이란의 하메네이는 신와르의 죽음이 저항의 축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싸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사우디하고 요르단하고 이런 나라들은 가담을 안 하죠. 그래? 왜 싸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아랍이라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